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국 곳곳을 강타한 폭우가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일까지 예보됐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 연결합니다. 박종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영산강에 나와 있습니다. 약해졌던 빗줄기가 오후 들어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시 잠시 멈췄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카약 계류장이 늘어난 강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조금 뒤인 8시가 만조 시각인 만큼 하구뚝 반대편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남 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또 곡성에 시간당 4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깨비 같은 비라는 표현이 딱 알맞은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에 쏟아진 물폭탄은 영산강으로 흘러들면서 침수 피해를 입히고 지금은 수위가 좀 낮아졌지만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은 이보다 많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어제 폭우로 이미 흙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나주와 곡성 등 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침수 우려 지역 60여 곳과 국립공원이나 지하차도, 주차장과 산책로 등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하구뚝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류 주민들을 비롯해 1,900여 명이 미리 대피했는데요. 특히 오늘 밤이 고비일 걸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천. 이른 오전부터 무너진 제방에 포대 자루를 쌓고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다지는 긴급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밤사이 불어난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제방 서너 군데가 터진 겁니다. 저희가 신고 받았은 7시에 나왔거든요. 뚝방이 무너져가지고 범람한다 해서 와가지고 긴급 덤백 작업하면서 인근 지역은 제방의 수문이 불어난 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터져가지고 여기 분수문이 역류더라고요. 수압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수문이 망가진 것 같아요. 400mm 넘게 쏟아진 비가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 영암과 함평 등 전남 서남 해안 지역은 한때 홍수 경보 수준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흘러넘친 강물에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는 등 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마당은 물론 집안 곳곳에 물이 들어차 세탁기와 옷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청소. 이제 방에 이제 가전제품이요, 장판 다 떠버렸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어젯밤부터 배수 작업을 이어왔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주택부터 창고, 마을 회관까지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광주 전남엔 최대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제 극한호우가 내린 지역을 저희 기자가 가보니 여기저기 쑥대밭이 됐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소들도 발견됐습니다. 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예산 용동리. 드넓은 평야가 반 이상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도 절반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제부터 내린 298mm 역대급 폭우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쑥대밭이 된 겁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지금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물은 제 종아리까지 차 있는데요.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우를 피해 스스로 빠져나온 소들은 길 위에 고립돼 오도 가도 못했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소도 보였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주민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와서 지원을 나와서 손을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서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물길을 헤치며 이동하는 사이
저 멀리서 가방을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집 1층이 다 잠겨 아들 짐부터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뭐 리포트 써야 된다고 노트북을 놓고 나와가지고 네. 노트북하고 그래도 며칠 동안 입을 수 있는 네이. 네. 10km 떨어진 복림리 마을에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사가 전봇대를 덮쳐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복구 작업한다고요. 몇 개가 무너졌어요? 5개. 고압지 5개가 넘어갔어요. 충남 서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폭우 때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3일 동안 519mm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극한 호우의 참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천 주변 논에는 이렇게 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고요. 차 안과 밖이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기록적인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충청 지역. 이제 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제. 오늘 밤 극한 호우가 또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해병 순직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에 개신교 목사들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띄는데요.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군종 목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개신교계 인사들에게 접근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의 극동방송 사옥과 경기도 수원의 한 기독교계 초등학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집무실과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0곳 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9명.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 외에도 해군에서 군종 목사를 맡고 있는 백모소령,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군선교위원회를 이끄는 고모 목사와 극동방송 전 사장인 한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를 거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은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전후해 이들 사이에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소령은 수사 이첩과 보류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이전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측이 군종 목사인 백소령을 통해 보수 개신교계 원로들에게 구명 로비를 펼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또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고인 별로 아무도 없는데 통화기록 한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편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가 신도들을 대거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의원실 문 앞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특검팀 검사를 막습니다.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원도 강릉 지역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권 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넉 달 앞둔 2022년 11월,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 전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전 씨가 윤 씨는 변함없이 즉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필요한 당원 규모를 묻자 전 씨는 10,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3년 1월 권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자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은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6월엔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권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경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통일교 간부들의 수백억대 미국 원정 도박 의혹을 향한 경찰 수사를 이른바 윤핵관이 무마했다는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미성입니다.